안녕하 그레이통쌤과 함께하는 생명과학 1 28강 염색체 수 이상입니다.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상동염색체의 분리가 1분열에서 일어나고 염색분체의 분리가 2분열에서 일어나면 정상적으로 감수분열 과정이 진행되는데요. 그런데 염색체가 정확히 분리되지 않는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다면 대표적인 이유는 방추사 이상 때문입니다. 감수 제1분열 중기에서 이가 염색체의 각각의 동원체에 방추사가 잘 붙어서 상동염색체가 분리되어야 하지만 방추사가 한쪽 염색체에만 부착됐을 때 감수분열이 계속 진행되면 잘못 분리된 염색체 때문에 하위세포들이 모두 비정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인 N 핵상의 세포들, 핵상과 염색체 구성이 이 N+1, 즉 정상보다 많거나 N-1, 정상보다 염색체 수가 하나 적은 비정상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비정상 생식세포가 수정되어 아이가 태어난다면 염색체 수 이상으로 인한 유전병이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으로 21번 염색체 3개 다운증후군, 그리고 X 염색체만 하나 가지는 터너 증후군, 그리고 XXY 구성을 가지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여성의 21번 염색체에 유전자가 AA-가 있었는데 감수분열 과정에서 비분리가 1회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기 전까지 EN 핵상의 세포들은 정상적으로 감수분열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감수 1분열 중기에서 방추사의 이상으로 인해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상동염색체가 비분리됩니다. 그러면 상동염색체가 함께 방추사가 연결된 왼쪽으로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정상 핵상은 22 플러스 여성이니까 X가 염색체 구성이 되어야 하지만 이보다 염색체 수가 하나 더 많은 N+1 핵상이 되어버렸고 반대편은 21번 염색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N-1 핵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으므로 이후에는 정상적인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야 하죠. 감수 2분열에서는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AA, A-A- 대림 유전자를 가진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염색 분체 분리가 되어 A와 A-가 함께 존재하는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때 N+1 핵상의 염색체 구성은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으므로 상염색체 23, 그리고 성염색체는 정상 분리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N-1은 21번 염색체가 없으므로 상염색체 21개, 그리고 성염색체는 정상 분리되어 X로 염색체 구성이 나타납니다. 정리하면 비분리 시기가 감수 1분열일 때 정상적으로 N 핵상을 가져야 할 모든 세포들이 비정상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형 접합의 대림 유전자 구성을 가지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정상 정자가 N+1 핵상을 가지는 난자와 수정되어 아이가 태어난다면 여기서 태어나는 아이는 EN+1의 핵상을 가지며 상염색체 45개, XX 또는 XY인 다운 증후군을 나타내는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오른쪽에 정상 유전자와 정록생명 유전자가 함께 존재하는 보인자인 여성의 X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을 때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EN의 핵상을 가지는 감수 제1분열 중기까지는 정상적인 감수분열이 일어납니다. 이때 방추사가 이가 염색체 각각의 동원체에 잘 붙어 정상 분리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수 제2분열 중기세포까지는 핵상이 N으로 정상인 것을 알 수 있죠. 왼쪽 R 대림 유전자가 있는 세포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일어나 정상 생식세포가 만들어졌지만 R- 대림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세포에서는 염색 분체가 한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즉 염색분체 비분리가 일어났고요. 하위세포인 생식세포가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N+1 세포의 염색분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염색체 2개가 나타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세포 분열이 끝나면 염색사 형태로 풀어져 부가닥이 됩니다. 그래서 염색체 2개로 표시해 놓은 것이고요. 여기에는 R-와 R- 대림 유전자를 가지는 염색사들이 2가닥이 존재하는 거고요. N+1 핵상의 염색체 구성을 살펴보면 상염색체는 정상 분리되었다고 생각하고 X염색체 비분리로 인해 X 구성을 가지는 생식세포가 하나 나왔고요. N-1 핵상의 생식세포는 22 플러스 X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제로라고 이렇게 표기합니다. 자, 정리하면 감수 2분열 비분리가 1회 일어났을 때 정상인 생식세포도 등장할 수 있고 비정상인 생식세포도 등장할 수 있다. 또한 R-처럼 동형접합 구성을 가지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Y염색체가 담겨있는 정자가 N+1 비정상 생식세포와 수정이 일어난다면 염색체 구성이 2N+1이며 상염색체 44개 그리고 성염색체는 XXY가 됩니다. 그런데 이 X에는 R- 정록생명 유전자가 동형접합으로 되어 있어 클라인펠터이면서 정록생명인 I가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탐구자료 3번에서는 DNA 상대량을 통해 염색체 비분리 시기를 분석해 볼 텐데요.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사람 E에는 44 플러스 XY 남성이죠. 세포 기역부터 리을이 형성될 때에 염색체 비분리가 각각 1회씩 일어났습니다.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각각의 한 개당 DNA 상대량이 표로 나와 있고요. 기역부터 디귿까지는 중기의 세포입니다. 단 A와 B 중 하나는 X염색체에 존재한다는 조건이 있고요. 지원기 DNA 상대량을 살펴보면 라지 A, 스몰 a는 각각 하나씩 대림 유전자가 존재하므로 이것은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대림 유전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라지 B, 스몰 b는 라지 B 하나만 존재하고 스몰 b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X염색체에 존재할 때 이런 구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른쪽의 그림에 정리해보면 이렇게 3단 그림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지원기 세포에서 DNA가 복제되어 DNA 상대량이 2배가 되었을 것이니까 여기에는 라지 A 제곱, 스몰 A 제곱, X의 B 제곱, Y 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기역과 니은의 DNA 상대량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를 추론해 볼 텐데요. 기역부터 리을까지 정상적으로 감수 분열이 되었다면 핵상이 N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을 보면 정상으로 감수 분열이 되었다면 상동염색체 분리가 일어남에 따라 대림 유전자가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 상동염색체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구나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상동염색체가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야 하고 라지 A와 스몰 a가 함께 존재하는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때 라지 B의 DNA 상대량은 0으로 상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기 때문에 성염색체는 정상 분리되어 Y제곱 그리고 반대편으로 X의 B제곱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A DNA 상대량 2, 스몰 a DNA 상대량 2, B는 존재하지 않는 기역세포가 바로 왼쪽의 세포입니다. 자, 정리하면 세포 기역은 감수 1분열에서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형성된 감수 2분열 중기세포이고 핵상은 상염색체 하나가 더해진 N+1이 되는 것이죠. 염색체 구성을 조금 더 자세히 적어보면 상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23 플러스 Y로 염색체 구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니은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라지 A 없고요. 그리고 스몰 a도 없고요. X염색체에 B만 이렇게 DNA 상대량이 2개로 존재하고 스몰 b도 존재하지 않는 니은이 오른쪽 세포가 되겠죠. 따라서 핵상은 N-1이 되겠고요. 나머지가 정상 분리된다면 각각 라지 A, 스몰 a 이형 접합이면서 Y를 갖고 X의 B를 가지는 생식세포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겠죠. 디귿과 리을도 모둠 활동을 하며 DNA 상대량을 통한 염색체 비분리 시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